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학별고사 입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외한 전형 중 논술과 실기 전형을 묶어 대학별고사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논술 파트 녹음을 맡은 조하정입니다. 입시 세미나 대학별고사 논술 전형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입 논술 전형의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되는 것은 총 3가지로 핵심이 되는 대학별 논술고사, 학교 생활기록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는 보통 논술 반영 비율이 100%가 아닌 대학에서 정량적인 내신 등급을 산출하거나 출결 사항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존재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일례로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전형에서는 3과목 합 6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논술고사 점수가 높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논술고사는 크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문논술의 경우 순수 인문논술과 상경논술로 나누어집니다. 인문논술에는 수학적 사고와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나 대학에 따라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세대 인문논술의 경우 명칭은 인문논술이나 통계나 함수 개념을 응용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경논술은 인문논술 플러스 수학으로서 보통 함수나 확률과 통계의 단원의 개념을 사회 문제에 적용하여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순수 인문논술과 상경논술의 논제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형 논제는 제시문 2개에서 6개의 핵심 논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비교, 비판, 설명형은 제시문 2개의 논리적 관계, 대상의 속성 등을 분석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으로 600에서 10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도표 제시형은 사회 현상과 관련한 그래프 또는 표를 제시하고 타 제시문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요구하며 상경 논술의 경우 도표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해, 대안 제시형은 대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대안 등을 작성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논술의 경우는 크게 수리 논술과 수리 더하기 과학 논술로 나누어집니다. 학교마다 언어 논술 더하기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경우도 많고 의예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문, 수리, 의학 논술을 함께 출제하는 학교도 많으니 모집 요강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023학년도 대입 논술 일정 및 특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논술고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7일 수능을 기점으로 수능 전 논술, 수능 후 논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일정을 잘 고려하여 겹치는 날이 없도록 또는 너무 단기간에 몰려서 힘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 입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술 전형의 모집 정원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53명 감소하여 총 11,016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논술과 학생부를 모두 반영하여 선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다만 논술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즉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로 건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는 대학마다 상이하기에 원서 접수 시 모집 요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탐이나 가탐의 경우 2개의 과목 등급 평균으로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고 한 과목의 등급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평균으로 들어가는 경우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는 방법 등 학교마다 다르므로 모집 요강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의 이점과 특징 중 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 논제는 대학별로 유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마다 출제하는 논제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있는 유형 또는 본인의 문체에 따라 지원할 대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신이 높은 학생은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로, 내신이 낮은 학생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비율이 낮거나 환산 내신을 적용하는 학교로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 계열의 경우 자신이 특별하게 잘하는 파트가 존재한다면 이를 중점적으로 출제하는 학교를 유추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자신만의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술고사는 기출문제가 대학 입학처에 공지되며 경우에 따라 5월에서 6월 사이에 모의 논술을 개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모의 논술 채점 결과와 학교별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논술 전형은 지문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표현력, 추론 능력 등을 바탕으로 채점됩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 대비의 어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은 논술이라는 전형 자체를 넘기 위한 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높을 뿐더러 내신이나 수능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그 답안을 잘 작성하게 되기까지의 긴 과정이 논술 전형의 벽을 높게 만듭니다. 둘째, 문항수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무리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이 속한 공교육 환경의 차이에 따라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에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략 첫 번째는 빈출 주제 및 개념 용어를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인문 논술의 경우 빈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아래 기재한 내용은 보통 비교, 대조, 분석, 요약을 요하는 제시문의 요지로 자주 빈출되는 주제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서는 중점적으로 나오는 개념과 문제 유형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과학 논술의 경우는 원, 투 과목의 구분 없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는 과학 탐구 영역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출문제와 우수답안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논술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의 스타일이 바뀌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출제자가 4, 5년 주기로 바뀌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5개년의 기출문제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출제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주위의 전문가들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하려는 학교들의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우수답안들을 보면서 답안 작성의 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학교마다 증명 과정을 얼마나 깊게 서술하는지, 계산 과정을 어느 정도 적어야 하는지, 논리 구조의 논증 과정을 얼마나 서술할지와 같은 세부적인 답안 작성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나 해설지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세 번째는 자연 논술에서 수학 영역 선택 과목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선택 과목으로 수능이 변화하면서 수학도 미적분,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중에 선택하게 되었으나 논술의 경우는 구분 없이 거의 출제됩니다. 극상위권 대학들은 세 영역 모두 다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기하가 나오지 않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은 무조건 다 맞겠다는 마음으로 남는 시간은 미적분에 최대한 시간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 네 번째는 최저학력 기준과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란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합격자를 변별해내기 위해 수시 전형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과 같은 대입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논술 전형은 대입 전형 중 표면상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형입니다.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학교들의 경우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 중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선출하는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서 접수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큰 영향을 보이므로 자신의 수능 등급이 원하는 학교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안정적이라면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여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합격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요강에서 논술 전형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형의 모집 요강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논술 전형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모집 요강에서 꼭 참고해야 할 정보는 학과별 모집 인원, 고사 날짜 및 시간, 준비물, 출제 범위,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모집 요강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모집 요강 찾아보기 예시로 중앙대학교의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을 담아보았습니다. 멘토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논술 전형 우수 사례입니다. 인문 논술의 경우 교육문화통번역부의 이유나 멘토님, 자연 논술의 경우 인재개발부의 배진욱 멘토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유나 멘토님께서 적어주신 인문 논술 꿀팁입니다. 꾸준히 글을 쓰고 답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각 학교별 입학처에서 기출문제, 예시답안, 우수답안, 그리고 출제 의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례와 함께 주셨습니다. 멘토링 시 다른 팁들도 멘티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께서 준비하셨던 전형 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에 대해 덧붙여 주셨습니다. 1번 분류 문제는 깔끔하고 간결하게 작성할 것. 한국어 지문, 영어 지문 할 것 없이 지문마다의 핵심어를 찾아 이를 토대로 올바르게 지문을 이해하고 분류할 것. 도표는 해석뿐 아니라 응용하여 지문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연 논술의 우수 사례입니다. 배진욱 멘토님께서는 2020학년도 입시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당시 체감상 가장 어려웠던 3-3의 점수 배점이 큰 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감점이 많은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2, 2-3 문제를 보면서 감이 아예 잡히지 않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저는 먼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해결한 후 2-2번을 곱씹으면서 천천히 마음을 다잡고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5분 정도 가졌다는 대목입니다. 부등식의 의미는 이 수가 이 수보다 크다 작다를 알려주는 단순한 지표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제시문에서 나왔던 적분과 연결시켜서 함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제시문에 나온 이계도 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피적분 함수를 그리고 주어진 숫자가 접선의 함수를 특정 구간에서 적분하면 나오는 값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풀 수 있었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시험장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 난 정말 이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시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논제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파악한 뒤에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 시험장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재 멘토링 앤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에서 진행 중에 있는 말 수리 프로젝트에 대해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 수리 프로젝트는 매년 진행되는 멘봉단의 논술 멘토링으로 멘토들의 꼼꼼한 1대1 매칭 프로그램으로 인문, 자연 논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5월 초 멘토 모집을 시작하여 현재 1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멘봉단 진로진학부에서는 매년 멘봉단 멘토들을 위해 제공하는 말 수리 프로젝트 세미나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입시에 따라 매년 새로 제작되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므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멘봉단 카페에서 말수리 프로젝트 키워드를 검색하시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2차 말수리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토 여러분들께서 멘토링에 나가셨을 때 자주 받을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묶어 FAQ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은 언제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어도 논술고사 6개월 전에는 시작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높고 합격이 어려운 전형입니다. 수능 이전에 고사가 진행되는 학교도 있기에 3월 정도부터 논술 전형의 성격과 논술 개념을 이해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의 논술을 통해 본인의 실력을 다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출문제 확인이 가능하며 각 대학에서 매년 모의 논술을 진행하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응시하시면 실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논술학원은 꼭 다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술학원이 필수는 아닙니다. 각 유형별로의 개념들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논술학원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첨삭 과정에서 본인 답안의 작성의 결을 빠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기출문제를 통해 논술의 방향성 그리고 개념을 정립한다면 개인적으로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사설 출제 문제들을 배부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보다는 질 좋은 기출문제 또는 대학 모의 논술을 참고하여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능 준비로도 바쁜데 논술 공부는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인문, 자연 각각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논술 공부는 국어 영역과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논술 공부는 과정을 설명하는 연습으로 수능 국어의 독서 지문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제시문은 문학과 독서 지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논술과 국어 또는 사탐까지 상호 보완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논술 공부는 수학적 사고에도 도움을 줍니다. 수학은 논리의 영역입니다. 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은 논술 전형이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논술 공부와 수학 영역에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수학, 과학 문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수학이나 과학 탐구 과목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논술에 지원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높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죠? 와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자신이 생길 만큼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의 경우 9월 원서 접수 기준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정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에게 경쟁률이 충분히 걱정할 만한 요소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경쟁률을 걱정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대학별 고사 논술 파트 입시 세미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입시 세미나 대학별 고사 실기 전형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기 전형 중 대표로 미술 실기를 예시로 들었다는 점 멘토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로는 실기 전형의 분류, 특징, 장단점, 전략, 그리고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으로 FAQ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미술 실기 전형의 분류입니다. 미술 실기 전형은 크게 수시 실기 전형과 정시 실기 전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학교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세부적으로는 회화, 도서, 소묘, 디자인 전형이 있습니다. 회화 전형에는 한국화를 의미하는 동양화와 인체 소묘, 인체 수채화를 의미하는 서양화가 있으며 2절과 3절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덜이란 종이의 크기를 의미하며 각각 5시간과 4시간이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미술 입시는 학교마다 특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목표 대학이 있다면 꼭 모집 요강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권 미술대학의 경우 1차 학생부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2차 실기평가 대학이 많고 이처럼 성적과 학생부 또한 실기만큼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직업국, 즉 지방미술대학의 경우 서울권 대학에 비해 내신 비율이 낮고 실기가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술 실기 전형의 특징입니다. 미술 실기 전형의 특징은 본인 작품의 스타일이 대학이 요구하는 스타일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격자의 실기 작품을 참고하고 학교별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학교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무리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미술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특징은 형태 중심 기초 디자인을 선호하며 사물의 형태를 보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소재의 형태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이러한 작품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다음은 미술 실기 전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가 알겠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실기에 뛰어난 학생이라면 실기에만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단점의 경우 실기에 의해 합불이 결정되는 경우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대학의 스타일과 본인의 작품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경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이 서울권 미대를 희망하게 된다면 실기, 내신, 수능, 학생부까지 모두 챙겨야 하므로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입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미대 입시를 위한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본인 작품에 대한 객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실력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발전하고 도울 수 있는 주변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본인의 작품 스타일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실기고사 전날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하며 붓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이 요구하는 작품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실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뽑아 FAQ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고를 다니지 않고 미대 실기를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는 답에서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몇 배의 노력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술 입시에 최적화된 학교가 아니었고 정보를 찾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나 자사고의 경우 비교적 공부 분위기가 잘 잡혀 있었기에 대진 준비나 수능 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일반고나 자사고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교에서는 필요한 과목 공부와 생활기록부 작성에 집중하고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실기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는 온종일 실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술 실기를 준비했던 멘토님은 고등학교 생활을 집, 학교, 학원, 집으로 공부와 실기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대 실기를 준비하려면 학원이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차가 있지만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전형인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학원을 추천드릴 수는 없으나 예체능 실기의 경우 주변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자 준비하게 된다면 본인 작품에 대한 객관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만약 실기를 독학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본인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기 준비를 위해 학원을 선택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학원이 맞지 않은 시 주저 말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실기 준비를 위해 미술학원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하는 학원이 아닌 본인의 이전 작품보다 비교하여 발전 가능성과 길을 알려주는 학원이 좋습니다. 또 소규모 학원보다는 인원이 많은 대형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학원 찾기가 어렵다면 학교 미술 담당 선생님께 학원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으며 학원을 다녀보고 본인과 맞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바꿀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실기를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그렇듯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대 실기 입시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본인의 스타일을 잃어서는 안 되며 본인이 목표로 하는 학교와 학과를 정확히 알고 해당 학교의 모집 요강을 참고해 학교가 선호하는 실기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도면 되겠지 마인드는 절대 금물이며 실기고사 치러 가기 전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실기 입시는 더욱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멘토분들께서 멘토링을 나가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멘토링 앤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 실기 부분의 입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멘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최대한 많은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멘봉단 인재개발부의 입시 세미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멘토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